최고의 차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전체적으로 옳은 질문이니까 딱히 틀린 부분은 없어요. 2번인데 저항권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답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는데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이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으로서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 재판규범으로 사용하겠다 이건데, 대법원은 실정법이나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있고 기본권 실효 제도가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 해산 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문제 2번 기억. 현행헌법 조문은 1948년 7월 10일 날 개정되고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우리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니은. 헌법 전문은 1965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는데 5, 7, 8, 9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선언돼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맞고. 리을. 헌법 전문은 일반적으로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똑같이 3.1운동의 정신도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죠. 미음은 조심해야 됩니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령을 개선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추상적 프로그램 규정, 입법자나 아니면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아니죠. 분명히 국가에게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도출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도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고 꼭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위안부 이분들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거니까 그런 보험에 속한다 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 2개, 3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죠.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니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신뢰보호의 관점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시혜적 소급입법은 수익적인 것이죠. 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평등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평등권의 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도 틀렸죠. 리을.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이래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죠.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 소비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자, 미음. 우리 위험 키워드를 빠르게 봐야 된다 그랬죠. 결손금이라는 말이 나와도 좋지만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환수, 소급해서 징수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거는 예외적 허용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금지되는 진정소비법을 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비읍. 우리 친일 재산을 우리가 귀속하는 소급입법 조항은 진정소비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 허용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진정소비법에 해당을 하지만 예외적 소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아서 또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 그 다음에 2개, 3개가 되니까 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어요. 문제 4번. 국적법이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맞고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고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간주라고 나오면 틀린다. 디귿. 현행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리을. 이것이 특별기하 요건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기하허가를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특별기하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음인데 우리가 귀하허가 같은 경우에는 입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넓은 입법 재량권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인 허가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비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우리가 상실되는 것이고 신고를 한 때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골라보면 1개, 그 다음에 2개를 골라야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문화국가 원리다. 문화국가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재헌헌법 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틀린 지문이고 2번.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데 이를 실현하는 문화의 국가정책이 국가가 어떤 문화 형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 부당의 원칙을 현행 기준에선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문화도 뭔가 지원해주는, 밀어주는 느낌이 없이 공평하게 돼야 된다라는 불편, 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3번.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 문화를 제외할 필요는 없고요. 엘리트 문화랑 시민, 서민 문화, 대중 문화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굳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이 답이 될 텐데 모든 과외 교습 행위를 금지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을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문제 6번. 기본권 보호무다. 그래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된다. 그래서 개인과 신체의 생명 등 법익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도 우리 국가가 질병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물을 다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라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맞고 이것을 과잉 금지 원칙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하자. 리을인데요. 자, 여러분들 빠르게 합헌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을 하는데 우리 민법상에서는 약간 전부 노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태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서 태어나야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태어나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사산된 태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미음. 바로 이런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다.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이것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는 판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 맞고 미음만 틀리기 때문에 1개를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 7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그 다음에 11명인데 4, 4, 3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니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데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이 없었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도 우리가 진정할 수 있다.
리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국회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맞는 질문이고, 미음 인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인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예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개가 될 것 같아요. 문제 8번 지방자치제도 1번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아니면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이렇게 크게 바꿀 때는 법률로 하고 그 작은 관할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치 변경은 대통령으로 한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고요. 2번 자치제도의 보장이 특정 지자체 존속을 보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막 합칠지 아니면 뭐 나눌지 계속해서 존속할지 말지 여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들어간다. 중층 구조를 단층 구조로 하는 것도 입법자 형성 범위에 들어간다. 똑같은 판례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를 하거나 벌칙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모든 사항들을 다 법률에 위임할 수 없죠. 그래서 위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때는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치입법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은 우리가 꼭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는 자치입법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 부분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포괄적인 위임은 가능하다. 자치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도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은 변론을 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광장에서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틀리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태아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엄마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낙태어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건데 이 지문과 이 지문 이렇게 합쳐서 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다. 니은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합헌이고 간접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보호 대상이 아니다. 즉 제한이 불가능하냐? 이건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만약에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생명권이 마치 절대적 기본권인 것이 아닌가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미음 연명치료 중단인데 생명 단축에 대한 자기결정 및 실현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을 합니다. 국가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생명을 저버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고요. 볼 수 없고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생명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3개가 돼가지고 1개, 2개, 3개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열심히 외우고 있나요? 저는 그냥 딱딱 할게요. 되죠. 그 다음에 되죠. 그 다음에 되죠. 그 다음에 공중도 이러면 되죠. 잔인성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범죄 충동, 그 다음 음란성이랑 꼭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편하라고 일단 눈에 띄는 것들 한 번에 모아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넷, 6개 해가지고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것은 제가 굳이 풀어드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꼭 시험 직전에 한 번씩 더 보고 가세요. 12번 이중처벌금지 원칙인데요.
1번.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은 바로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틀렸죠. 이 임의적 감면 규정, 외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형을 받을 때 우리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뭐는 침해한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한다 라는 것으로 잘 공부하고 있겠죠. 2번.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말하는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만 의미하고 일체 제재나 불이익 처분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틀린 질문이고. 3번. 우리가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을 하는데 과징금은 행정 질서벌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가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우리가 처벌로 보기 어려우니까 형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병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영장주의인데요. 위헌 키워드를 봐보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검사에게 법원이 풀어준 것을 최종적인 결정을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배가 된다. 2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참고만 하겠다 해가지고 단순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질 뿐이지 우리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여러분들 잘 봐세요. 우리가 호흡기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이죠. 그럼 당사자가 꼭 도와줘야 된다.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이 있든 없든 당사자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것은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인데 영장주의는 구속 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에 의해서만 판단이 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1번은 가볍게 통신수단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2번.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서실에 대한 검열 자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이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랑 꼭 비교해야 될 게 그 모든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이 위반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잘 구별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 투머치 토커 사건이죠. 3인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음을 해도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이 되겠고, 4번은 여러분들 위헌 판례 보이죠? 통신 제한 조치 기간하는데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악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종교전파의 자유인데 3번 질문은 유명하죠. 종교전파의 자유가 인정은 되지만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아프가니스탄 종교전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해 종교 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종교 행사의 자유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리고, 만약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 행사의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제한은 된다는 거. 왜냐면은 그 납골시설을 종교적인 의식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우리 구치소장께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중에 매주 실시하는 종교 집회 참석을 제한했다. 바로 위헌이죠. 제한도 하고요. 그렇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 절차의 자유를 제한도 하고 침해도 하는 판례다.
4번은 합헌인데 우리 사법시험을 우리가 일요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시험을 일요일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공통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알 권리. 우리 알 권리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치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청구권적 성격도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인데, 자, 우리 알 권리에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도 포함이 되고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도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는 오지랖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알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라는 것인데요. 자, 법률이 있으면은 잘 지켜줄 수 있지만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21조 2에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알 권리가 구체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6번의 리을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판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뭐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가지고 무조건 뭐 무슨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권리, 궁금한데 안 알려줘 가지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또 반하지 않는다고 해놨으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다. 그러면은 적절한 것이니까 얘랑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네, 답은 2번. 17번, 1번. 자, 이것은 최근에 이제 3단계에서도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이 된다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수용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문제인데, 내가 수용을 안 당하면 이사도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결정권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정비사업조합의 수용 권한을 부여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 여부랑 실제 사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주의 전의 자유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된다는 주민등록법 규정은 거주의 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헌법 제10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틀린 지문이고 4번은 뭐 전체적으로 맞죠. 해외여행 및 이주의 자유 포함하고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해서 이 지문들만 잘 읽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우리 일본국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배상 청구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구권 재산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상 법적 요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단순한 기회나 여건은 원칙적으로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번 수용을 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맞죠?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인데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맞고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약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부적절하다 이렇게 놨으니까 틀린 지문이니까 답은 3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19번은 뭔가 문제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됐네요. 선거와 선거제도예요. 기억.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2대 1이고 33과 3분의 1%죠. 틀렸고. 니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획정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데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선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시도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이래요. 여러분들 디귿 첫 번째 줄부터 틀렸을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란 자격만으로 충분하다? 틀렸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지역과의 관련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등록도 없고 거소도 없으니까 어디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인데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리을 유형 키워드인데 기초의회 의원 후보제 한정에서 정당 표명을 금지한 것, 요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다. 맞는 판례고. 그 다음에 미음,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명마다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자 헌법이 위배되는 것이니까 맞는 것이고요. 비읍, 지역 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의 범위는 아니고요. 이 지역 농협의 경우에도 이권이 많이 걸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 제공을 금지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 내가 돈 주고 싶은데 왜 못 주게 하느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숍,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문제가 생겼을 때 위반이 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전부나 일부를 판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옷은 맞는 지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답이 되겠다. 마지막 문제네요. 네. 1번.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권은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배상 청구권과 구별이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국가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인과 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형사보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 해가지고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보상의 범위는 동일하져야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형사보상 청구권은 결국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고요.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고. 4번, 유형 키워드 바로 보이죠? 형사보상 청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서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회차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15회차랑 18회차는 제가 중요한 지문들,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낸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계속 잘 풀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다음 18회 해설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는 1차 데뷔로는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고 싶은 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꼭 합격해라 드리고 싶은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번에 만나서 조금만 더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